오늘 저희가 썸네일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나가고 싶다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심지어 이 논란은 특히 말하는 이 극좌 진영 사이에서 우원식 진짜 정무 감각 없다. 트럼프 그 전화 통화 때문에 안 그래도 불이 번졌었는데 겨우 잦아드나 싶었더니 또 불을 지르냐 이런 반응이 나와서 어제 좀 뭐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장실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 입장이 나왔냐면은 뭐 본인들이 직접 간다는 게 아니고 돕게 서포트하겠다 의회 차원에서 뭐 그런 식의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더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LA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북 정책성 방향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북 정체성 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일단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 체코 원전 지금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계약 체결이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치 본인들이 공을 세웠다는 듯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싶고요.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함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을 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성취를 했던 업적이다라는 점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제 이제 속보로 떴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중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속보로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조치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대북 정책의 맥을 같이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사실은 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들 보이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활보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때도 반감을 가지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북한이 도발 안 했습니까? 그대로 도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판문점 3초 컷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국제정치 상황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었고 억지로 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했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요. 지금 좀 과도하게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관련입니다. 주식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방산 주식을 2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개항의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방위에 들어가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굉장히 주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거래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알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코스피 5천 간다. 맞아요. 같은 사실 이런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 3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업적이라는 듯이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틀린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지연이 됐던 장면들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시차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시차 있었는데 다 통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좌파들 친북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을 가진 그 민주당이 펼쳤었던 그런 외교적인 정책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당선이 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외교적인 기조만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저는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되게 잘 아는 것처럼 홍보를 하던데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함께 나왔어요. 이제 배당금 관련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 배당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만 해도 이제 돈 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것과 결이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판을 계속 해야겠다. 또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기조를 보일지도 계속해서 날카롭게 살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주시는 게 오목님이 작년 9월에 민주당 분명히 체코 원전 실패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 업적이라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건 아니냐라고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그랬죠. 네, 체코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마치 망하길 비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되길 바라면서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악담 퍼붓듯이 했어요. 좀 과할 정도로. 예. 어쨌든 이게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은 건데 계속 안 되길 바라는 기조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마치 지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업적을 본인들 것이냐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중성을 또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과정까지는 우리 당의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산자위원장이신데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도 함께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애쓴 결과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이건 팩트 체크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벌써 취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부 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김민석 지금 계속 그 단독 보도 나오는 거 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본인이 미 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은 광주 문제를 효율적으로 세계에 알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민석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 논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비판들을 해왔었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체성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분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또 되셨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런 안보관 관련인데 본인은 굉장히 미국의 친화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하버드도 국가지원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끊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버드에서도 반미 같은 활동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대학을 뭐 졸업했다라고 해서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정부 주요 고위직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라거나 또 특히 김민석이라는 인물 자체는 이제 정치자금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필 국무총리직에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졌던 것이 참 문제라는 것을 지난 몇 개월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는데 문재인 정부 선대위 당시에 국정원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던 것이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의 국가관 자체, 안보관 자체는 완전히 철저히 박선원 의원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사실상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에 국정원 무력화에 밑그림을 그려놨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직에 있으면 정말 크리티컬한 내부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안보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자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냐 이런 반미 활동 전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도 오히려 본인은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오히려 그 질문해줘서 고맙다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정책적인 기조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나가야 하는 지점이 있고 혹시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체성 때문에 한미 관계나 우리 외교 활동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 관세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는 뭐 실리 외교 뭐 이런 식의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부와 다르게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 외교를 할 것이냐라고 묻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우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많다. 그러면서 이 오해를 풀고자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해서 모릅니다. 기자도 추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 발언을 듣자마자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 질문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나올 맥락이 안 나와도 됐거든요. 이런 표현 자체가 오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굳이 그 말을 꺼내서 논란이 막 지금 더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의식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의장실 입장문을 통해서 또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의 이 트럼프 오해 발언 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북 성향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친중보다 친북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친중 성향이 너무나도 진한 분이죠. 우리 지난 탄핵 정국 동안 그렇게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국회의장의 신분으로 시진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서도 굉장히 굴종적인 여러 장면들 연출을 하고 왔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그림처럼 보이냐면 마치 시진핑의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이런 지점들이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해인지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보통 뭔가 잘못한 사람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뒤집어 씌우기를 좀 많이 합니다. 책임 전가? 네, 그래서 그런 장면처럼도 보였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친중 성향의 정부를 이미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끌었던 정부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장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외교 과정에서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는지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건지 직접 겪은 당사자보다 본인이 잘 알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친중 성향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어겼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또 이제 탄핵 정국에 이거는 또 민주당 내부 정치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탄핵 정국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직을 본인이 욕심을 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 뜻대로 상황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발언이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이 반발을 사고 있어요. 엄청 막 난리가 났어요. 수박이니 뭐니 하면서. 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 말을 굳이 한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신분이라면 미국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의회 정치, 의회 외교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딱 겨냥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오해 풀자. 공화당 의원들도 그럼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킴 의원 같은 분이 잘못 알고 있겠습니까? 본인들보다도 본인들에 대해서 더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국회의장의 발언이라기에는 굉장히 좀 가볍지 않았나, 무게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조희진님도 그렇고 채팅창에서 우원식과 이 중국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냥 친중 성향이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친중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우호적으로 지내는 거나 아니면은 정말 굴종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뭐 중국 갔더니 밥도 혼밥하고 그랬었고 네. 굴욕적인 외교를 중국 상대로 보이고 그래놓고 일본한테는 그 강경화 장관이었나요? 당시에? 네. 뭐 무슨 핵에 망측한 사진도 찍혔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제 외교,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연결되는 거,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지금 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하게 외면받고 소위 말해서 따돌림, 왕따, 국제 왕따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자체가 불법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공범은 이미 지금 유죄가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근데 그런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화했다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원래 당선되고 취임하면 통화는 하는 건데 그 통화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 또 제대로 절차대로 잘 해내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중국보다 일본에 먼저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하는 단계로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외교적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일본 관련 제품이나 차량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만약에 반일 선동을 가지고 또 친중 정책을 펼친다거나 친중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계속 혐일 선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신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결국에는 인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파면이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도라거나 다른 나라와의 끈끈한 유대관계, 특히 자유진영 우방국들과 형성해왔던 그런 외교적인 관계는 아주 튼튼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내용에 한미일 외교가 탄핵의 사유라고 처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영킴 의원이나 지금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모두, 상원 하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다면 그들이 앞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을 했던 사람이고 친북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훨씬 더 이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뭐 민주당 출신으로 그리고 또 국회의장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오해 좀 풀어. 이거는 정말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래서 이런 화법 자체도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했고 우리들이 봤을 때도 국민들께서도 지금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 오해가 뭔지도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본인이 던져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너가 뭘 하겠다는 거냐. 네, 미국의 하원 의장이랑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정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본인이 대통령이고 싶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때 탄핵 정국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국회의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콕 찍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거는 여전히 본인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민주당의 리더십은 나다라는 그런 착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속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추측을 좀 해보자면 가정하자면은 차기 대권 이런 것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미 감옥에 다녀오신 김경수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민주당 관련해서는 항상 또 감옥에 자꾸 가시는 분들이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네, 우원식 의장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이르지만 지금 뭐 굳이 민주당에서 차기 주자를 생각해 본다면 김경수 전 지사 이미 감옥에 다녀온 분이 갔다 왔기 때문에 깨끗하다 오히려.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차라리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분이 차라리 지금은 그쪽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